임원회의실에서는 정말 급박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미국 투자 유치가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할 수 없을까? 사장님, 리처드 밀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웬만한 통역사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으로는 박 전무가 한숨을 쉽니다.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다니요. 울 강남의 대기업 한성중공업 본사 건물은 새벽 5시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켜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박영자는 이미 회사 앞에 서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또렷합니다. 빌딩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영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자는 청소용구함을 끌며 혼잣말을 합니다.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 일. 이런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영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임원진 회의실 청소입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어제 회의에서 사용한 자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테이블을 닦습니다. 가끔 버려진 메모지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하는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참,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 영자는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봅니다. 한강이 멀리 보이고 아직 어두운 하늘 끝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8시가 되면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바쁩니다. 영자와 마주쳐도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간혹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직원도 있지만 정말 드뭅니다. 영자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원래 청소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남들이 버린 것들을 치우며 살아왔어. 영자는 쓰레기통에서 나온 종이컵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지. 어떤 때는 급하게 작성한 듯한 메모가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회의 자료의 초안이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자는 그런 것들을 보며 이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짐작해 봅니다. 오전 10시쯤 영자는 각 층의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거울을 닦고 세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걸레질합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부분 업무 얘기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영자는 들은 척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은 한산해집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휴게실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영자도 이때 잠깐 쉽니다. 구내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다른 청소 직원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들 역시 영자처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영자 씨, 오늘 임원회에 있다던데 회의실 청소 더 꼼꼼히 해야겠어. 동료가 말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비록 자신은 회의 내용을 모르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오후가 되면 영자는 다시 각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때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가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책상 옆을 지나가지만 대부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자는 그런 상황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영자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청소용구를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물품들을 점검합니다. 퇴근길에 회사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한성중공업 건물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건물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곳의 일원이라는 느낌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박영자의 삶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한성중공업은 언제보다 분주합니다. 임원들이 일찍부터 회사에 나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합니다. 미국 투자자가 오늘 오후에 온다고? 갑자기? 그런데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이를 어쩌지? 영자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가 쫑긋해집니다. 통역사가 없다니 큰일이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청소를 합니다. 임원회의실에서는 정말 급박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미국 투자 유치가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할 수 없을까? 사장님, 리처드 밀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웬만한 통역사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으로는 박 전무가 한숨을 쉽니다.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다니요. 영자는 회의실 밖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급해하던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아, 그때가 생각나네.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영자는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함께 배웠습니다. 외국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오전 10시 영자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이 과장이 지나가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휴, 청소나 하는 분이 영어를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영자는 손을 꽉 움켜쥡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청소부가 영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하면요. 영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자야, 너는 그냥 내일이나 하자. 괜한 오해만 살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20년 동안 독일에서 살며 쌓은 실력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서글픕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번 투자 못 받으면 구조조정 있을 것 같은데. 리처드 밀러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통역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면. 영자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이런 대화들을 듣습니다. 동료들도 불안해하는 표정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청소 직원들이 가장 먼저 잘릴 테니까요. 영자 씨, 우리도 걱정되네요. 투자 계약이 잘 안 되면.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 영자가 임원진 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김 사장이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파리해져 있습니다. 박전무, 서울대 통번역과에 연락해봤어? 연락해봤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 투자 관련 전문 용어들이. 김 사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창립 이후 가장 큰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영자는 청소를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망신만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미국 투자자 리처드 밀러가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임원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영자 씨, 김 사장이 청소하고 있던 영자를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회의실 청소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회의실을 청소합니다. 테이블을 번쩍번쩍하게 닦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이 회의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후 3시 회사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리처드 밀러가 도착한 것입니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봅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성입니다.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김 사장과 임원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인사말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통역 없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회의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 회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통역사 없이 말이죠.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후 3시 30분 한성중공업 임원 회의실의 문이 열립니다. 김 사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리처드 밀러가 따라 들어옵니다. 리처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영자는 회의실 한쪽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들을 정리하고 의자 뒤편을 다시 한번 닦습니다. 김 사장은 영자를 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영자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그때 리처드가 영자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리처드는 김 사장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회사, 청소부까지 불러 협상을 하나 보군. 리처드의 말은 영어였습니다. 김 사장과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건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영자는 걸레를 손에 든 채 몸을 굳힙니다. 리처드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입니다. 김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저희 청소 담당자입니다. 곧 나가실 겁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영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시작하죠. 당신들 회사의 재무 상황부터 설명해 보시죠. 김 사장과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봅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박 전무가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하지만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이즈 굿. 박 전무의 어색한 영어를 들은 리처드는 눈썹을 찌푸립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표정입니다. 영자는 회의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나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만 낭비하는군요.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김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순간 영자가 문 손잡이에 손을 댄 채 뒤돌아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애정,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보아온 모든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영자는 조용히 한국말로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께서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자에게 향합니다. 김 사장의 눈이 커집니다. 박 전무는 입을 벌린 채 영자를 바라봅니다. 리처드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청소부가 자신의 말을 정확히 번역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입니다. 뭐라고? 영자 씨가 영어를? 김 사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면 안 되는데. 리처드가 영자를 향해 다시 영어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정말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우리 회사가 이번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연 15%라는 걸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영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용기를 냅니다. 리처드 밀러 씨 회사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1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리처드는 영자를 다시 보며 말합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우리의 통역을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영자는 김 사장을 바라봅니다. 김 사장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 씨, 정말 가능하신가요? 너무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김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영자 씨,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회사의 주요 기술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요? 영자는 또박또박 번역합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력과 해외 경쟁업체 대비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십니다. 박 전무가 답변을 시작합니다. 영자는 그의 말을 다시 영어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20년 동안 독일에서 쌓은 실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리처드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영자의 통역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통역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군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리처드가 영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20년 동안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제서야 영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자 덕분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영자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리처드가 복잡한 투자 조건을 설명할 때마다 영자는 단순히 단어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뉘앙스까지 정확히 전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리처드의 말을 들은 영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사장에게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께서는 단순한 자금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김 사장의 눈이 반짝입니다. 영자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의미까지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박 전무가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는 3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 기술에서는 영자는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성중공업은 30년간 축적해온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 분야에서는 오차 범위 1000분의 1mm까지 구현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영자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군요. 기술적인 내용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리처드가 영자에게 말합니다. 영자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할 때 의료 장비 관련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정밀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리처드가 좀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력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중요시합니다.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임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께서는 우리 기술력의 시장 경쟁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입증해 달라고 하십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김 사장과 박 전무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놀랍니다. 평소 청소만 하면서 몰랐던 회사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품의 불량률은 10,000분의 3입니다. 독일 업체보다도 낮습니다. 박 전무의 말을 들은 영자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리처드도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됩니다. 한성중공업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영자는 이 질문을 번역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금력 부족과 해외 마케팅 경험 부족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독일에서 일할 때도 실력 있는 한국 간호사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군요. 하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그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자는 번역하면서도 긴장합니다. 김 사장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위험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목이 메입니다. 김 사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리처드가 영자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의 번역을 들으니
이 회사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군요. 영자는 리처드의 말을 번역하지 않고 직접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더 진지해집니다. 리처드는 영자를 통해 한성중공업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합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궁금합니다. 영자는 이 질문을 번역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성중공업의 기술력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처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자는 그의 어조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집니다. 투자에는 기술력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영자가 번역하자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리처드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그리고 담보로 제시할 수 있는 자산도 제한적이고요.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회사의 약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전무가 당황하며 변명하듯 말합니다. 그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자가 번역하지만 리처드의 표정은 더욱 굳어집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의 날카로운 지적에 임원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영자는 번역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리처드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보잘것없고 담보도 없군요. 이런 조건으론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기 망설여집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상처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번역합니다. 기술력과 담보 조건이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투자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박 전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까요? 리처드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적으로 시작된 회의가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과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 봐요. 괜히 청소부를 끌어들여서 망친 거 아니에요?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통역사를 구했어야 했는데 박 과장도 거들어 말합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급하게 말립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 영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리처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탓하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겠군요. 영자는 리처드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리처드의 눈빛이 단순히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해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영자는 독일에서 일할 때를 떠올립니다. 까다로운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시험할 때도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진짜 실력을 보고 싶을 때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반응을 살피곤 했습니다. 혹시 리처드 밀러 씨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영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영자는 리처드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기술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할 때 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강하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은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영자는 용기를 냅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 영자가 조용히 김 사장을 부릅니다. 네, 영자 씨.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건 담보가 아니라 다른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다른 것이라면?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는 김 사장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담보가 아니라 여기서 밤낮 없이 일한 기술자들의 손입니다. 그분들의 땀과 노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눈이 반짝입니다. 영자의 말에 무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김 사장에게 말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대신 우리 공장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자의 제안을 들은 김 사장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 그래프와 수치들로 가득한 보고서들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영자 씨 말이 맞습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리처드를 향해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딱 10분만 주세요. 10분 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시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김 사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리처드가 망설입니다. 영자는 김 사장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김 사장이 노트북을 켜며 말합니다. 저희는 화려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한성중공업 공장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거창한 편집이나 음악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기술자가 정밀한 부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손은 미세한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옆에서 다른 기술자가 현미경으로 완성품을 검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숫자와 그래프였지만 이제는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 계속 흘러갑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용광로, 그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야간 근무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젊은 기술자가 선배에게 기술을 배우는 장면, 실패한 부품을 보며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영자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평소 청소를 하면서 스쳐 지나쳤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30년, 20년씩 한자리에서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들입니다. 영자가 번역합니다. 이분들이 한성중공업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하십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온 숙련 기술자들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나이 든 기술자가 신입사원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련한 손놀림으로 시범을 보이며 젊은 직원이 실수할 때마다 인내심 있게 다시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저분은 우리 회사에서 40년을 일하신 김 기술자님입니다. 김 사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손으로 익힌 기술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영자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독일에서 차별받으며 일할 때도 결국 자신을 인정받게 해준 것은 정성과 노력이었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어필로는 그때 영상에서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기술자가 불량품을 발견하고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야근하는 것입니다. 영자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는 리처드에게 직접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 제가 독일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영자를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실력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과 책임감, 그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영자의 말을 들은 리처드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장비를 점검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도 기술서를 읽으며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들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화려한 담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들이 만든 제품 하나하나에는 최선을 다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자가 번역하면서도 목이 메입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담보는 없지만 이 기술자들의 숙련된 손과 정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제품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십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리처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리처드 밀러 씨, 저희는 당신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기술자들의 땀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영자 자신도 놀랍니다. 평생 남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리처드는 영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김 사장의 손은 떨리고 있고 박 전무는 주먹을 꽉 쥔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리처드는 창가로 걸어가서 한동안 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해가 한강 너머로 지고 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밀러 씨.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부르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애가 탑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 같기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리처드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표정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진지하지만 차갑지는 않습니다. 김 사장님. 리처드가 입을 엽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회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영자가 번역하자 김 사장의 눈이 커집니다. 과소평가라니요? 재무제표와 담보 조건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리처드의 말을 들으며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합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비슷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기술과 열정만 있었죠. 영자는 번역하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리처드의 말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김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저 기술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김 사장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영자가 번역하자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리처드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투자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 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죠. 영자는 번역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김 사장이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 투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분을 저희 회사의 공식 통역 담당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서 리처드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야 진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전달할 줄 아시거든요. 영자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평생 청소부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영자 씨가 계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시작하죠.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해집니다. 박 전무가 김 사장과 악수하고 다른 임원들도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합니다. 리처드가 영자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 덕분입니다. 리처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 사장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영자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씨가 우리 회사를 구해주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 전무도 영자에게 인사합니다. 영자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청소를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어서는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죠. 정말 기대됩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회의실에는 한성중공업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김 사장이 영자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합니다. 영자 씨,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영자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한성중공업 전체 직원회의가 열립니다. 대강당에는 공장 직원부터 사무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두들 궁금해하며 웅성거립니다. 영자는 강당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소복을 입고 이곳을 청소했었는데 이제는 정장을 입고 직원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 사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해집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동안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 사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임원들이 이룬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한 이는 늘 우리 곁에 있던 분입니다. 김 사장이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청소부, 아니, 이제는 통역 담당자가 되신 박영자 씨였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회사를 구했다고요? 김 사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영자 씨는 위기의 순간에 통역을 맡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김 사장의 손짓을 보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 어린 시선에 용기를 내어 일어섭니다. 영자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 사장의 부름에 영자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떨립니다. 연단에 오른 영자를 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치던 박수가 점점 커집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들 곁에서 일해온 영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김 기술자가 일어서서 큰 박수를 칩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기립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영자는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평생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영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김 사장이 마이크를 건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습니다. 저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자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이 더욱 따뜻하게 박수를 칩니다.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지켜봤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영자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투자자분에게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들입니다. 영자의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해집니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김 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앞으로 영자 씨는 우리 회사의 공식 통역 담당자로 일하게 됩니다. 국제 업무가 늘어날 텐데 영자 씨가 계시면 든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영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네요. 영자는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저녁 시간, 영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에 석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 창문을 닦으며 같은 풍경을 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박영자, 국제업무 통역 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명함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문득 독일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청소는 늘 남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남긴 흔적이 빛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성중공업 건물에 하나둘씩 불이 켜집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옛날을 떠올립니다. 청소용구를 끌고 이 복도를 다녔던 시간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던 나날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영자는 뒤돌아봅니다. 한성중공업 간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장소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멀리서 한강이 반짝입니다.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